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유용한 법률 정보와 흥미로운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암을 정복하겠다고 만든 신약을 식약처 허가도 없이 자기 몸에 직접 주사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대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불법 행위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위험하고도 숭고한 경계에 선 한 연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향한 법원의 놀라운 판결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법이 얼마나 깊이 있게 현실을 들여다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항암제를 개발하던 연구원 갑입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항암 치료 물질을 개발했죠. 동물 실험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쓰기 전에 과연 내 몸에는 안전할까? 개발자로서의 책임감이었죠. 결국 그는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병원에 직접 입원해서 동료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기 자신에게 투여한 겁니다. 며칠 동안 자신의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죠. 물론 이 약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거나 타인에게 쓰이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맙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사법이 암을 정복하려던 연구자의 발목을 잡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내 몸에 내가 직접 주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 임상시험인가? 우리 약사법 제34조는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변호인 측은 자기 실험은 타인에 대한 시험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사법상 임상시험 대상인 사람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험이라도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 이걸 허용하면 연구실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기 실험을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갑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갑은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정당행위라는 법리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그 동기나 목적,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행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법원은 갑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첫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항암제 안전성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컸고, 둘째, 병원에 입원해 의사의 감독을 받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셋째,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해 타인이나 사회에 끼친 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왜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설득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행위의 실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법은 때로 차가운 원칙을 넘어 따뜻한 현실을 껴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판결이 모든 자기 실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 것이죠. 따라서 신약 개발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과 같이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